앞서 여러분들 앞선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우기를 사주 통변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 사주를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데서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간략적으로 계략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억부법을 쓰는 거, 용신을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억부법 안에서도 용신을 찾는 데서도 통관이라든지 병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격국용신, 그 다음에 조우용신, 이렇게 해서, 자, 이제, 공망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제 공망 이야기로 가자면, 일단 공망은 그렇게 이제 드러나 있다면, 연에 드러나 있다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상 때에 뭔가 자기가 받아야 될 혜택을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덜 받는다는 겁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걸 내가 갖다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옛날 어른들 말씀으로 너희 엄마 시집 와보니까 듣는 이야기로 너희 할아버지 때는 집이 99칸이고 하루 종일 너희 땅에 말 타고 댕기고 도시락 까먹고 해도 나무 땅을 밟은 일이 없다. 그래서 엄마 지금은 땅 한 평도 없다. 이런 거. 그리고 그게 이제 육친법에서의 써먹기가 좀 어려워요. 오행상 어려운 건 아니고 오행상 없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공망이 드러나는 것은 육친법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육친의 자기하고 인연이 희박하든지 그 관계에서 특이한 왜곡된 관계가 형성되든지 특이한 어떤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특이하다는 것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꼭 나쁘다고 볼 수만 없는 것이고 우리가 공망을 써먹는 것 중에 공망 1에 해당되는 자기의 일이나 시간대에는 그 시간의 활용성이 개인적인 활용에서는 효력이 좀 약하니까 공공성 있는 일을 벌려라. 이걸 이제 다른 말씀으로 드리자면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일요일 날은 다른 어떤 제적인 활동이나 개인적인 일을 접어두고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12일에 이틀은 공망이 드러나겠죠. 드러나 있지 않는 공망은 크게 뭐 염려할 바 없어요. 그건 세월의 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아무튼 이제 시간을 우리가 많이 빼먹었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단의 병술 사주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서 제가 설명드린 구조 해석의 몇 가지 방법 중에 쉽게 말하면 소를 잡는데 소냐, 팔자가 소냐, 닭이냐, 말이냐, 돼지냐에 따라서 그거를 잡는 도구가 달라 있단 말입니다.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을 수는 없고 닭 잡는 칼로 소를 잡을 수는 없어. 잡을 수는 있지만 세월도 많이 걸리고 효과가 작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거는 이제 많은 경험과 임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뭐 항문 수술 몇만에 이런 데로 많이 몰리는 이유가 그렇게 경험이 많다는 것은 다양한 케이스를 연구했고 실전했기 때문에 실제 수술에서 드러날 수 있는 어떤 그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또 손의 스킬이 좋다. 이렇듯이 여러분이 한 번만에 욕심낼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자축월이나 오미월에 태어나면 일단 조우를 살펴보는 것을 기본으로 보셔도 됩니다. 특히에는 여러분이 당구장 표시를 하셔야 돼요. 여자 팔자가 자축월에 태어나면 조우가 굉장히 중요하다. 남자 팔자가 오미월에 태어나면 조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선생님 왜 여자는 자축월에 조후가 중요하고 남자는 오미월에 조후가 중요해요 한다면 제 강의의 첫 번째 강의부터 한 10번째 강의까지를 다시 보셔야 돼. 그건 이미 음량에서 설명을 드렸어. 음량에서. 그래서 그 공부가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 전에 통변술로 넘어오는 거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여자 사주가 자축월의 포지션이 되고 남자 사주가 오미월에 되면
일단 조우를 근거로 살펴보는 것을 기본으로 해라. 자, 그런데다가 첫 번째 사주 병술부터 봅니다. 일단 연지 공망을 맞았습니다. 결국은 술해가 공망이라는 건데 해는 을목의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됩니다. 그죠? 인성이 되고 드러나 있지 않지만 술이 공망입니다. 자, 이 술은 육친법으로 본다면은 연애 기준이니까 조상 때가 되겠지만 아버지가 됩니다. 지지에는 보니까 축술형, 축하고 술이 늘 끊임없이 서로에게 네 형태 바꿔라. 네 형태 바꿔라. 네가 바뀌면 내가 바뀔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관계고 술진 충울함으로 해서 이거는 내하고는 한 하늘 아래 못 살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생사의 문제까지 가는 건 아니다. 이게 진술충미의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어쩌면은 그래서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끝장을 못 봐요. 진술충미가 육친법으로서는 남자 여자 관계없이 그런 데에서 형충파의 신살이 전개되면 어떠한 인연이든 쉽게 그 인연들을 다른 글자들의 왕지나 역마성의 인신사이의 글자들 같이 결판을 끝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건강의 문제라도 지지부진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 현실적인 육친의 문제에서도 지지부진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 이런 어떤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첫 번째 사주는 여러분 여아가 한겨울에 추월이면 자월보다 더 춥습니다. 한겨울에 을목으로 태어났는데 그 뿌리가 되는 그러니까 제가 되는 육친법으로 보면 아버지 일상에 살아갈 때서는 재물이 되는 게 끊임없이 형태 변경을 요구하고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또 천간을 살펴보니까 그 묘하게 해자 축월에는 병신 합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월의 지지 기반을 얻기 때문에. 그러면 천간에 있는 병신이라는 글자들이 이 병신이 이게 계절이 다르게 되면 수기로 바뀌는데 무리가 있는데 안 그래도 한겨울에 꽁꽁 얼은 땅에 위에서 내리는 거는 지금 뭐 비도 아니요 이슬도 아니요 완전히 얼음 덩어리가 돼서 내리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걸 또 육친으로 본다면 병화는 본인에게 있어서 표현인 식상이 될 것이고 신금은 본인에게 간이 돼요. 그러니 지금 이 구조는 아버지, 조상, 자기의 표현, 관 이런 글자들까지도 본인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못 줍니다.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것은 진이라는 시에 있는 계절의 분, 그 다음에 경금이 을목을 그래도 을목의 안식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이 좀 위로가 되긴 하고 대운의 흐름으로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조법상 용신을 찾는다면 화용신에 목이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길신이 될 것인데 그 운도 58세 이후에 와. 58세 이후에 오는 이 운과 대운과 시의 인연은 맞붙어 있어서 그 시절은 좀 살만하겠지만 그 나머지 50년의 세월은 얼마나 안타까운가. 아직 어린 나이인데. 더더욱이 여러분 대운의 흐름을 보세요. 이런 경우는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나는 겁니다. 추월에 언 땅의 을목으로 태어난 본명이 20년의 세월을 그러면 세월의 전 단계를 보면 축자해지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생부터 그 끝단부터도 맞물려 오는 이 생에서의 20년까지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더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힘들 때는 엄마의 품이라도 나를 안아주고 품어줘야 되는데 이 엄마라는 글자는 용신법으로 본다면 조우용신으로 본다면 완전히 흉신이죠. 그나마 천간에 떠있는 병화를 몰살시켜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표현이 어릴 때 죽을 것이고 왜곡될 것이고 엄마가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본인하고의 코드는 안 맞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구조가 현실에서는 어떻게 사는가? 물론 간명해는 그대로 이 친구는 어린 나이에 입양됩니다. 엄마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고아원에 있다가 입양이 됐어요. 입양이 돼서 새로운 엄마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엄마 아버지는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구조를 본다면 새로 만나는 엄마 아버지도 자기 입장에서 본다면 엄마가 굉장히 불편한 관계입니다. 자기 표현에 왜곡을 주고 자기가 정말 꿈꾸는 목화 통명의 세계를 가로막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의도와 관계없이 하죠. 엄마가 입양된 딸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싶겠어요. 현실적으로 이런 설명을 들어도 못 알아듣는다. 그리고 이 아이한테 어느 시점까지 물리적으로 하는 학교의 교육이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학교의 교육이 도움이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주입식으로 가리키는 인성인 학습법이 과연 이 아이한테 도움을 줄까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사실 팔자가 좋았다면 저 오미라는 대운이 일찍 왔다면 남쪽으로 외국으로 입양을 갔어야 돼.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저 호주나. 그런데 본명 자체가 본인의 팔자 안에 20년의 세월이 자해에 공간적으로 또 묶여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 입양 간 집의 모양도 어떤가? 엄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끊임없이 초등학생을 밤 11시까지 학원을 보내서 공부를 시키는데 아이는 꼴찌라. 꼴찌가 정상이야. 이 사주가 공부 잘하면 곧 죽어야 돼. 다는 아니지만. 오히려 이 아이의 공부를 위해서는 화기를 키워줘야 되니까 어린 시절 일정 기간은 습득하는 거는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자기 자신의 표현을 왜곡 없이 드러낼 수 있는 밝고 긍정적이고 이 산뜻한 에너지를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또 새로운 아버지 형태는 어때? 지금 지지에 나와 있는 모양 그대로예요. 내년부터 3년간이 굉장히 큰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좋은 샘플이니까 한번 모시고. 자, 임진 우측에 있는 그 임진년의 정미 일주를 한번 봅시다. 계절은 일단 좋다, 그죠? 진진이 있더라도, 진진이 형을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천간의 글자 배설을 한번 볼까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으로, 기가 적어도 천간에서 지지까지 맞물려 순환합니다. 그 밑에 이제 수로 갔으면 좋지만은,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지금 밑에 구조는, 신과 진의 영향으로 어느 때가 되면 적어도 한 세월은 일기가 완전히 순환하는 기운으로 오행이 흘러갑니다.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이런 구조라면 이거보다 멋진 사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구조가 여러분 대운에서 보니까 해자축을 만났어요. 이 앞선 샘플에서의 해자는 보면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나지만 이 뒤에 부분 지금 정미일주의 해자축은 이렇게 격을 가진 사주가 해자축이라는 공간 안에서 자기의 영역을 관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확고한 공간을 시간을 제공해 주잖아요. 30년이라는 세월을. 부모의 직업 이런 걸 논할 필요 없이 어쨌든 기가 여러분들이 사주팔자를 감명하면서 이렇게 기가 일순하다면 뭐 그것도 계절적으로 오미월이나 자축월에 걸리지 않는다면 사주의 흐름은
부분적으로는 뭐 우리가 입될 만한 게 있다 하더라도 사주의 큰 틀은 아주 뭐 그러니 뭐 가히 어떤 부모를 만났을까는 뭐 따져보지 않아도 답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제 대운이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30년씩 흘러가면서 인간에게 흥망성쇠를 주는데 예전에 인간의 수명이 60년일 때는 2계절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묘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학적으로 인간의 수명은 학문적으로는 120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계절이죠. 대운에서의 한 계절, 4계절 한 바퀴 도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게 만들어 놨는데 그 과정에 인간이 환경적인 요인이나 뭐 영양의 요인이나 기타 자기 개별적인 팔자 또는 시대적인 인연에 의해서 그 정도 수명을 못 누리다가 최근에는 이제 80을 넘었었잖아요. 인간의 기대 수명이. 그러니 인구가 작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10대, 20대들은 큰 걱정이에요. 그네들이 경제 주체가 되는 30, 40대가 되면 1인당 본인이 원하든 안 하든 늙은이들 2~3명을 미리 살려야 되고 또 젊은 아이들, 저거 자식들 무료 급식 복지에 자기 버는 거에 반 이상이 나간다고 봐야 돼요. 뭐 국가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뭐 확대해서 이 시간에 다루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개인의 팔자도 이렇게 구성을 여러분들이 통변을 할 때 여러분들이 배운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 키워드를 찾아내서 그러한 조건일 때는 이쪽 방향으로 더 깊이 관찰해야 된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상 오늘 뭐 더 깊이 있게는 여러분하고 들어가기 뭐 칠판도 없고 해서 그 다음 봅시다. 사주팔자 흐름에도 순서가 있다. 자, 여러분. 요 사주는 또 위 샘플은 개미일주, 신묘일주는 둘 다가 남자 사주입니다. 올해 방년 65세, 64세인 두 분의 사주인데. 지금 미월의 개수는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아까 남자가 오미월에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조용신이라는 아주 간단한 시스템으로 사주가 해석할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진단해봐야 됩니다만은 지지가 사오미로 흘러갑니다. 화국을 이루었죠. 방합을 이룬 겁니다. 삼합이 아니고 방합을 이루었어. 방합을 이루는데 그 기준이 굉장히 더워. 한여름에 땡빛이 내리쬐을 때의 개수란 본인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본인의 생존이 위험해. 왜? 그 더운 날 여러분 물바가지 하나는 온갖 주위에서 나무도 물을 달라, 지글지글 끓는 돼지도 물을 달라, 금도 물을 달라, 다 그렇겠죠. 땅도 그렇고. 그 본인은 어디 가도 자기의 역량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도 환영받아. 이런 구조는 친구들 모임에 10명 모임에 이 친구 하나 빠지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은 앞선 사주를 한번 봅시다. 조후에 왜곡이 와서 완전히 불리한 상황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그 친구 온다면 내가 안 갈게. 조후가 맞떨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그 친구가 없으니 나머지 9명이 모여도 하나같이 그 친구만을 핵심적으로 기다린단 말입니다. 이 사주의 흐름을 여러분 보세요. 태어나서부터 4세에서부터 63세까지 구성이 뭐로 흘러가 줍니까? 용신과 길신으로 흘러가 주죠. 금수의 계절로 흘러가 준단 말입니다. 20대의 10년을 제외하고는. 제외하고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인대운이 오면 아주 급격한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30년을 안정적으로 살면서 팔자가 자기 삶이 안정을 찾은 사람은 저렇게 나이 들어서 오는
화기의 에너지에는 이미 세월의 분이 열기가 식어 있기 때문에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강력하게 나타나는 73세의 병호 무인대운의 병호년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이까지는 이 사주는 무탈하게 흘러간다. 그런데 이 사주가 용신과 길신이 세월의 분에서, 그러니까 시절 인연이 만나서 나는 원래 그릇으로는 내가 그 많은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내 능력이. 근데 세월의 분이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이러니 때를 잘 만난 거죠. 이 때를 잘 만났다는 것은 이 사람의 전생을 한번 돌려보면 어떤 삶을 살았는가는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유추할 수 있어요. 대운 돌려보세요. 어쨌을까? 그러니 어떤 사람은 장장 60년을 자기한테 맞는 에너지로 살아간다면, 또 어떤 이는 5, 60년을 정말 내가 어둠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성냥팔이 소년대 한겨울에 햇빛 한 번 못 보고 지하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사주 명만 본다면 심약 구조가 돼서 아차 빈타 하나만 잘못 맞으면 빠이빠이, 참 외로운 힘든 육체와 정신의 세계를 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호기를 만나서 잘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주를 한번 볼까요? 이 사주는 해월의 신금인데, 해석하기에는 제가 이 논제를 붙이자면 각자 어떻게 푸는가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큰 틀에서만 본다면 지지의 해묘미 목국을 이루었다, 그죠? 이거는 지금 지지의 해묘미로 모인 거는 아까 사오미의 방합하고는 목적성이 달라요. 저렇게 이제 방합으로 모여 있는 거는 개인사의 욕구를 풀어내는 데의 조건이 자기 꿈을 이루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삼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회적인 결탁일 가능성이 많고 사회적인 활로를 펼쳐내기에 굉장히 원활한 사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조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릴 때로 보면 미월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정제가 어떻게 돼요? 정제인 간목이 묘지에 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청년 시절 조상 때의 음덕이 부족하고 공망으로 있으니, 그지? 인성이 공망이니까 자기 뜻한 바대로의 길을 헤쳐나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지 삼합을 이루면서 세월 속에 잠겨있던 저때의 미는 그러면 여러분 묘지로 쓰였을까요? 아니면 임시 저장해 놓는 갑을 임시 저장해 놓는 용도로 썼을까요? 이렇게 달라진단 말입니다. 주위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어릴 때 간목이 묘지에 들어 일찍이 엄마를 잃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되니까 아버지겠죠, 그죠? 사람마다 다른데 제가 되죠. 제가 되니까 인성이 아주 죄입니다. 죄니까 아버지를 잃고 불우한 환경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바로 해묘미 삼합을 이루면서 그 삼합이 뭘 또 기준해 줍니까? 적당히 조상 필요한 정화의 인성이 되어준단 말입니다. 특히 이렇게 신묘 이렇게 있는 구조는 잘 됐을 경우엔 연예인 그리고 방송을 타든 뭐를 타든 재방송이 내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거예요. 연예인이 돼도 잘 써먹을 수 있고 관적으로 돼도 내가 여기 있어도 저 회사에서도 월급이 나오는, 내가 다른 공간에도 있는 것과 똑같은. 그래서 두 번째 사주는 여러분 보세요. 이 사주가 결국 추구하는 것은 목화로 흘러가는 겁니다. 지지 목국을 이루면서 목화로 흘러가주는 거예요.
평관을 쓰는. 어릴 때는 제의 추구의 삶이 전체적으로 스타트가 돼서 어떤 일에 기업체제가 이거는 뭐 이름만 말씀드리면 다 아실만한 분이기 때문에 두 분은 제가 공식적으로 이름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사주 자체만으로는 뭐 해도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뭐 많으니까. 그러나 일찍이는 금전적인 일을 돈을 버는 일에 투여되었다가 그 뒤부터 세월의 흐름 속에 30대부터 관적으로 쓰이기 시작해서 재적인 일로 관을 쓰는데 한국에서의 넘버 1, 2에 해당되는 사람의 사주입니다. 그러니 36세부터는 완전히 격을 맞추어 버린 거죠. 이게 관격 사주입니다. 제가 강력한 힘으로 도와서 관격 사주를 이루는데 문제가 없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해월의 해묘미가 돼가지고 물론 묘가 중심이 된 거나 미가 중심이 된 것보다는 약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일지시지의 묘가 강력한 힘으로 모여가지고 되면 해월이라는 온도로 생각해 보면 정화라는 목적물로 쓰는데도 불편함이 없죠. 물론 신금이라는 글자가 평관을 쓰느냐 평관 정화를 쓰느냐 정관 병화를 쓰느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직업군의 차이입니다. 사주격이 좋을 때는 때운의 흐름도 36세부터는 멋지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20대부터 20년간을 경제적인 기반을 쌓는데 경쟁 속에서 자기를 잘 지켜나가고 그러다가 사주의 흐름대로 관격으로 흘러가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64세에 자기의 관을 그런 계통에서 잘 쓰고 있는 구조라 이래 보시면 됩니다.